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이 2018년 6월 23일이네요. 벌써 2018년도도 엊그제 정월을 맞이하는 갔더니 6개월이 벌써 흘러갔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석학이신 어떤 한 분이 나이란 세월이 엄청 빠르다 그러더니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사주는 중국에 계시던 분이 한국으로 일하러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국 동포죠. 예, 와 계시는 분인데 지인분을 통해서 제 문화에서 공부도 좀 하시던 분입니다. 사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보면 정유연, 임자월, 갑인, 일, 병인, 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게 역시 이 사주에 저한테 문화에 와서 잠시라도 공부를 하셨던 이유가 월간에 편인이 강하게 앉아 있네, 그렇죠? 편인이, 정편인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행을 자수 같은 경우 또 해수, 오화, 사화 이런 것들이 이 실제적인 음이나 양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양이 음으로 쓰이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주를 우리가 경험할수록, 본명성을 경험을 해볼수록 참 옛날에 이 학문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쓰여지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정확합니다. 그 무슨 이론이냐? 이 이론은 청탁론을 모르면 이 이론을 거론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세요. 자, 우선 사주를 보겠습니다. 갑목일간에 인목의 뿌리를 내리고, 역시 우리가 인목이 또 시지에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동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수입니다. 그럼 왜 수를 먼저 보느냐? 이 사주 전체 구도에서 보면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사주 현재, 그죠? 전체 구도를 보면 그 말이세요. 그럼 여기서 없는 거는 목화, 토가 없습니다. 토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토운이 들어올 때는 어떠냐? 토운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것이 통관역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게 절대치로 꼭 없는 운이 들어올 때는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죠? 사주는 절대치가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 격국론을 먼저 따져보는 겁니다. 자, 이 사람 전체 운세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격국을 보는 겁니다. 이 말이세요. 자, 그러면 목이 일간이죠. 목일간에 월지를 먼저 우리 격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정인격이 되고, 이 정인은 길성이기 때문에 유금이 금생수를 해줘서 성격이 됐습니다. 이 말이세요. 그럼 이때 갑목과 이 수의 기운은 어떠냐?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부분이, 갑목은 물론 이렇게 인이 격이 되거나 식상이 격이 될 때 제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인이 격이 된, 인성이 격이 될 때는 무조건 하고 일간이 강해지는 걸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 수생목 하니까요. 금생수해서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갑목이 임수보다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격국을 가름할 때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갑목은 두고 수가 있는데 수는 금생수를 해주기 때문에 갑목보다는 수가 강하다 그 말입니다. 채보다는 즉 용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운에는 금운이 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별로입니다. 그럼 수운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추운 달이 돼서 수운이 들어온 것은 그렇게 썩 좋다고는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수생목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좋은 운이 굳이 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세요. 자, 혹자들은 또 이 역술에 해석하는 것을 정확하게 수학 공식적으로 답이 나온다는 것도 역시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 오행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모든 것이 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분의 운세를 한번 보면 간목과 임수에서는 임수가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토가 오는 운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토가 오는 운에서는 그러니까 이 양반 일세에서 11살부터 한 20살 정도까지의 운은 나쁜 운은 아니었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술이 와서 인목과 인호소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술 대운이 오는 것은 물론 이게 편관 경금이 오는 3년간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경금은 금생술 하게 되거든요. 자, 이때도 우리가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경금이 올 때 지지에 금이 있었는지 있었습니다. 육금에 달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때는 운이 좋은 운이 못 됩니다. 이 말이고요. 3년간 11살, 12, 13 이때 자칫 우리가 조금 운세가 별로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편관 운이 자칫하면은 뭐 다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실제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그렇더니 12살 때 몹시 아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경금이 와서 갑경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때도 운이 괜찮다는 거죠. 지지에서 운이 좋았습니다. 이게 인호술로 병화가 작동을 했으니까 추운 달에 이 사주는 상당히 따뜻한 기운이 말하자면 움직여줬죠.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유금 21세 대운 그 세 번째 대운이죠. 이때부터 41살 대운까지는 지지에 유금과 신금이 오란 이런 해가 됐습니다. 예. 이때 특히 이 유금은 단순한 금생수로 좀 그렇습니다만 이 31세 대운 신대운이 작동하는 이런 운에는 조금 신자진 합수가 돼서 이 물이 너무 커져 버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커짐으로 인해서 오는 그 어떤 영향력으로 봐서는 제가 보면은 운이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체형은 비슷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쁜 형편없는 삶의 구도를 갖고 있지는 않죠. 이 말이세요. 자, 우리가 그럼 격용신을 보고 체와 용의 힘을 균형을 보고는 뭐를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의 일생의 사주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격조를 본다 그랬거든요. 이분은 그런대로 운이 사주 구성이 나쁘게 아주 힘들게 앉아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서 가장 좋은 역을 해주는 신은 바로 이 식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가죠. 이 기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저 식신이 이 비견은 시록이라고 그랬죠. 예, 시에 앉아 있는 녹이라 그래서 말년에 이 녹이 오는 것은 곧 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비견은 식신을 생조를 하죠. 예, 말하자면 목생을 하는 거죠. 예,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말년운이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괜찮아지느냐? 51세 대운이 오는 요때부터 이분은 좋아지는 겁니다. 이때 5대운이 와서 병으로 조용신이 이렇게 강렬하게 이분의 어떤 상태를 사주 명국을 본명성을 따뜻한 그런 기운으로 전환시켜 주니까 51세 대운 이때부터 운이 좋았다. 그분이 상당한 부분을 수긍을 하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자, 이분은 50세쯤에 그 만주 쪽에 사시다가 이 남한 땅으로 들어옵니다. 와서 말하자면 건축 계통의 일을 하시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을 했어요. 이 말이세요. 예. 그 다음 4대운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4는 두 개의 역할을 잘 봐야 되죠. 사유축 있습니다. 사유축이 금이 되니까 금생수하게 됐죠.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와서 인사형
인사형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걸 잘 봐야 돼. 이 말이세요. 그럼 우리가 인사형으로 오는 건 어느 그러면 형살이 발동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본인에게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도 됩니다. 요 시기가 사대운이 언제 왔죠? 2017년에 왔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사유축으로 이렇게 금생수를 했으니까 그렇죠? 목이 강해져서 수가 발동하는 건 좋은데 이건 금생수를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이세요. 수운이 와서 정잡고 간목을 생조하는 거는 그런 데로 봐줄 수가 있지만 금운이 와서 금생수는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화가 아까 오화의 운보다가는 이 병화를 강렬하게 근이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식상이 동시에 또 움직이는 거라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운, 오운과 사운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다만 이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죠. 61, 62, 63세까지 정도에까지는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돈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돈이 좀 나갑니다. 급제가 천간에 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사형 새로운 일을 뭐를 시작하다가 자칫하면 시도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자, 2018년 무술년이 왔습니다만은 무토가 오는 것은 우리가 돈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토가 들어오는 운은 이 해에는 뭐 문제는 약할 걸로 봅니다만 다만 인오술래 이 병화가 작동을 하는 해라서 그리고 또 무토 어떤 금전적인 문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급제가 지금 월사대운에 와 있거든요. 이님이 살아있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는 걸 우리가 보는 거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운세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격은 삶의 정도는 제가 보건대는 한 중격연 이상은 살고 있다. 체와 용의 기운을 보고 그렇다. 다만 용도 체도 강하고 용도 강하지만 다만 여기에서는 편인격이 돼서 정인격이 천간에 준동하기는 편인을 충동했죠. 자, 이분의 특징은 학문을 가지고 본인이 이 어떤 학술적인 이야기로 본인의 직업을 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성이 우리 청탁론에서 보면 탁하게 앉아 있죠. 우리가 이게 양인데 음으로 쓰이는 이런 참 형태를 보면서 굉장히 우리 청탁론을 보면 자수하고 해수, 그 다음에 오화와 사화 이런 것들이 앉기에 따라서는 이게 만약에 그대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양이 양을 봤으니까 편인의 기운이니까 굉장히 학문성이 잘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교집이 되면 그런 학문으로서는 뭐를 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한국으로 건너와서 51살에 한국에 건너와서 맞아 건축 일에 종사를 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고 지금도 역시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형태를 봤더니 자 기문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기문을 봐서 원명국을 봤더니 제가 보건대는 형손재 관인으로 선국이 잘 됐죠. 원명국에서 선국이 잘 되면 비교적 삶이 순탄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정확도가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선국이 잘 돼도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선국이 안 돼도 그런 대로 살아가거나 뭐 통기도 잘 안 되는 경우 물론 전체 구도에서 약간의 참고는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봤더니 이분이 선국이 잘 돼 있습니다.
아주 원명국에서 순리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삶이 그런 대로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이분에게서는 이 자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자식이 중궁에서 이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면 본인이 당연히 본인은 아버지죠. 여기서 보면 조금 우리가 이 새가 수가 약하죠. 이거는 본인의 성향이 약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새로 표시된 전체의 인생살이 전체에서의 이 사람의 형태를 보는 거거든요. 예, 여기 앉았습니다. 그죠? 수가 여기 오면 이 말이세요. 자, 일단 손은 자식이죠. 중궁에 들어가서 굉장히 이 영향을 많이 끼치는 육친이 누구냐? 자식입니다. 근데 굉장히 강하게 앉았죠. 그냥 강하게 앉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은 팔팔경망으로 토를 깔고 앉아있을 자식은 토를 깔고 앉아있으니까 이 자체 팔괘궁으로 중궁이 토에 해당되니까 조금 돈은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말이죠. 이 자식이 이 청강살, 태백살을 하고 있어서 자식에 관련된 문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새와 중궁의 사이에서는 이거는 8육이 마주 봤으니까 이건 원진살이죠. 8육가 원진살이 돼서 이 자식과 뭘 같이 하거나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간섭을 하거나 하는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지 않은 형태로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주에서 봤더니, 그러면 우리가 사주에서는 자식은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잠시 보면, 사주에서는 이분의 자식이 관이 자식이거든요. 자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역시 자식의 자리로 봤더니 이미 원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진사를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또 이건 불의 장생지고 이는 사유축이니까 생욕대로 광세 병사 묘절, 그렇죠? 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유축에서 보면 절지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식이 이 자식 자리로 인종을 하면 절지가 되는 것이죠. 글자가 동합이라도 두 군데나 같이 있고 이러니까 자식의 형태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과의 사이가 별로면 그럼 이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자식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나친 간섭이나 어떤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같이 일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명리학, 사주 명리학 내지 기문둔갑을 들고 보는 형태를 취할 때 어떻게 보는 것이냐를 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 그래서 우리가 각종 좋지 않은 살이 오거나 이런 게 되면 같이 뭘 하는 것. 그러니까 원진 기문 관살이라 그래서 무조건 하고 원진살이 나쁘니까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들고, 그러면 이분은 자식과 어떤 공통된 일을 한다든지 한 공간에서 죽어 살아간다든지 이런 걸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떨어져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그 기문둔갑에서 봤듯이 자식이 건강하게 중궁에서 신경은 제일 많이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쓸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지만, 아버지하고 관계에서는 섭제의 관계도 일어나고 경금이라는 관계로 일어나고, 이렇게 경금은 이건 태백살이라서 사절 실패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말이세요. 그리고 내 기운을 많이 뺏어가기도 하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되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삶의 형태를 통해서 자식과 관계를 약간 떨어져 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원명국에서 관과 귀가 굉장히 일이거든요. 이거는 일은 상당히 강하게 토가 이렇게 앉아 있고 금토생으로 토생 저걸 합니다만은 일이 상무 생기 천부
뭐 구천 이렇게 관기가 상당히 강한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괜찮다고 보는 것이고요. 새는 조금 약하더라도 이 말이세요. 자, 이게 원명국에서 우리가 이게 새의 공망이 들어오면 참 힘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공망이 새의 자리 공망보다가는 어디가 중궁의 집안수로 공망을 얻어맞지 않으면 그렇게 문제가 안 생기더라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분은 한국으로 건너와서 나름 성공을 하셨어요. 꽤나 큰 돈을 벌어서 자식은 아들 하나라고 들었는데 중국에서 건물을 하나 사서 아들이 먹고 살게끔 이렇게 해주고 본인 내외는 현재 한국에서 그대로 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분 사주에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게 이분이 운이 불운이 오면 상당히 좋아지죠. 이게 추운 달에 태어나는 불운은 좋은 역할을 해주고 또 이때쯤 되면 우리가 식신이 우리가 격을 자꾸 이거를 형태를 말이죠. 뭐 정인 편인격이다 이렇게만 하나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성격이 되느냐, 그 다음에 성격이 안 되느냐, 청하냐, 탁하냐 이런 거를 볼 때는 월지격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 운세를 볼 때는 역시 병화와 이런 걸 우리가 들고 보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격이 편인격, 그러나 학문으로는 이 직업을 갖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분은 이 식신으로 직업을 갖는 것이 되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이분이 혹시 이분이 음식 장사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음식을 우리가 잘 보는 게 우선은 뭐가 강할 때 정인이 강할 때 음식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음식을 잘한다고 봤습니다. 물론 남자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정인이 나한테는 이게 희신이 되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병화도 상당히 희신이죠. 음식과 관련돼서 그 한번 직업을 바꿔볼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지금 나이가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든지 어떤 직업의 변화가 온다든지 이렇게 변화가 올 때를 그때를 이 그분의 나이에 따라서 그 오는 기준이 달라진더라. 이렇게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는 우리가 요즘 이거를 청간 10년, 지지 10년 이렇게 8글자라 80년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볼까지는 볼 수 없고 최소한 여기가 15년 해서 60년 기준으로 우리가 사주 명식을 가름할 수 있다. 말년에 음식에 지금 현재 60이 넘어서 이 병화 식신에 관련된 일,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된 직업을 이 사람은 이분 자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건축, 인테리어 관계 일을 하셔서 부를 창출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나이 이때쯤에 오니까 자연적으로 음식과 관련된 어떤 직업을 찾더라 이 말이시죠. 자, 그다음 우리가 형살이 와서 지금 인사형을 했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2년 만인데 제가 보면은 이때는 이 병화 강약에 떠 있기 때문에 조력을 해줘서 괜찮고 이때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사주에서 보면 직업을 새로운 형살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직업의 형태를 새로운 직업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형태의 일을 그만두고 다른 형태의 일을 찾아서 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우리가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4옴이 운, 그 다음에 61세 70일 맞아 여덟 번째 대운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번째 대운에는 뭐를 하게 되죠? 여기는 편재, 소위 말하는 진운이 들어오니까 이게 통관용신이 돼가지고 신자진의 임수가 커지긴 합니다만 토운이 들어오면서 저게 편재역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아마 무슨 장사를 해보려고 하거나 어떤 이런 형태는 취할 수가 있겠네요. 예, 우리 그렇게 비정기적인 투기적인 이런 어떤 재를 직업으로 삼는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편제가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식신 편제는 괜찮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분의 건강을 보면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이게 없으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토가 없고 토가 없는 대신에 이 금이 힘이 빠지죠. 금은 우리가 호흡기를 얘기하죠. 이 금은 화, 천간에서 불로부터 내가 극을 당하고 수에게는 금생수를 줘야 되거든요. 이거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힘이 약하죠. 이런 분들은 호흡기 계통을 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굉장히 남성적인 힘도 강하고 나름 또 색도 좋아하는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을 되게 색을 좋아하면서 색을 자주 찾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주입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원칙이 있죠. 예. 남녀 간의 색기라든지 그 다음에 색에 관련된 어떤 사항들은 굉장히 이 정확도가 있는 겁니다. 예. 나중에 후일 시간이 한번 되면 남성적인 어떤 남녀 간의 성적인 문제를 유튜브를 통해서 올릴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는 만큼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